안녕하세요, 임노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정수입니다. 이제 이번 전시와 관련해서 이렇게 작가님들의 말씀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어떤 미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얘기하기 쉬운 것부터 하죠. 뭐 이번 전시에 대해서 컨셉을 들으시고 아니면은 뭔가 하시고 아니면 해 보면서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물론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많이 바쁘셨겠지만 어, 좀 어떤 느낌을 갖고 뭔가 좀 생각해 보게 되신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특히 노식작가님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러니까 좀 되게 두 분이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요청을 드린 건 이제 작가를 일종의 연구자로 상정하고, 그리고 작업을 일종의 연구로 상정했을 때 뭐 그러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거쳐서 이 작업들이라는 것이 결국 나오고 전시라는 걸 열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특히 개인전은 더 그렇고. 그랬을 때 이게 너무 그 완성된 하나 혹은 몇 개의 작품을 보고 그냥 이게 굉장히 그냥 이런 작품들을 단숨에 그려낼 수 있거나, 혹은 그 고민의 깊이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심지어 미술인이든 혹은 비예술인이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번에 보여주고자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또 상정한 이유들이 있는데, 특히 노식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의 수들을 굉장히 많이 걸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좀 더 잘게 쪼개어진 어떤 자신의 연구의 그런 흔적들이나 흐름들을 뭔가 걸게 된 어떤 형태라든지, 혹은 그러한 것들을 좀 해보고 났을 때 좀 어떤 느낌들이 들었는지, 그런 소회 같은 게 있다면. 일단 전시 제안 받은 게 이제 호텔방이었어요. 프로포즈 한 날. 그날 이제 진태쌤한테 전화가 와서 근데 나도 그때 프로포즈 했어요. 아니 상 치르고 있을 때였거든. 장례식장에서 받았어. 경조사가 있던 거지. 그래서 프로포즈하고 전화가 왔고, 이제 이러이러한 전시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했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스케치업 보여드린 게 뭔가 큰 뭉탱이로 가자. 그래서 주요 작품, 뭔가 숨겨진 작품 말고 드러냈던 작품 중에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작업들 가지고, 예를 들어 합정지구면 저 바닥이라는 시리즈 4개, 뭐 보안여관이면은 뭐 물때라는 시리즈 하나, 그리고 최근 아마도 5m짜리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나를 다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뭐 일단 뭐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간 안에 이제 위치와 이제 제가 배치된 자리였어요. 일단 맨 처음에 오자마자 저는 형들 누나들 하고 잡고 이제 남은 자리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남은 자리가 이제 바닥인 거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벽을 세워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가벽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 가벽이 이제 누군가의 그림을 방해할 수 있고, 뭐 특히 단체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가벽을 보여드렸잖아요. 5m짜리 막 그렇게 했으면 약간 조금 뭐 이상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이제 사각에서 삼각 면을 하나 줄이고 삼각으로 이제 기둥을 2개를 세우다 보니까 이제 과정 중에 이제 진택쌤한테 통화를 하면서 많이 찡얼거렸어요. 왜냐면 그림을 많이 걸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가벽 세우고 하나 그리면은, 하나 걸리면 되게 이쁠 것 같은 거야, 보여주기에는. 그래서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 말고 이제 조금 안 보여줬던 드로잉들 이런 걸 보여주자, 이 얘기가 나와서 이제 드로잉을
찾기 시작을 했죠. 이제 뭐 드로잉 같은 것도 되게 말도 안 되는 드로잉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 섞고 난 게 이런 게 이제 걸러낸 건데 막 진짜 기분이 조금 이상했죠. 뭔가 이렇게 변해왔구나. 예전에 그렸던 게 더 잘 그렸네. 뭔가 그 잘 그렸던 기준은 형태력을 말하는 건데 지금 점점 형태력이 망가지고 있구나. 뭔가 왜 그렇지? 뭔가 이상해지고 있는 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DP를 하는 날이었죠. DP를 하는데 이제 약간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뭔가 이런 전시 처음 보고 뭔가 되게 기분이 좋은 쪽으로 이상했어요. 이렇게 변해왔던 과정을 다 보여주니까 모르겠어요. 회고전? 중간 회고전?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정리하는 그런 전시였던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뭐 아까 진택쌤도 아까가 아니라 저번에 인터뷰할 때도 이제 얘기 나온 게 뭔가 연구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와서 봐야 할 전시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뭔가 어떠한 전시 하나를 만드는데 이러한 뭐 드로잉 이런 게 모아서 하나의 전시가 되고 뭐 이렇게 작가 연구하기에는 되게 좋은 그런 전시인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들었고 네 여튼 좋은 전시였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그럼 하나만 더 여쭈면 다른 작가님들의 작업 혹은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전시에 참여하신 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관람객의 입장을 또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 그랬을 때는 좀 혹시 보고 어떠셨었는지. 그러니까 왜냐면 다 각자의 작업을 정리하거나 각자의 그게 연구라고 했을 때 그 연구를 정리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정우 작가님한테 좀 이따 또 여쭤보겠지만 사실 다른 작가 쉽게 말하면 다른 작가 어떠냐 이거잖아요. 예. 이해승 작가나 아니면 우정수 작가님 정리하시는 그런 스타일들이 조금씩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일단 정수영 전시는 제가 빠짐없이 다 봤기 때문에 사실 이 정수영은 이런 식으로 전시한 게 이번이 두 번째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그런 식으로 의도로 전시한 건 아니실 건데 미메시스 때 살짝 이런 분위기지 않았나. 왜냐면 과거 회고전이었어 회고전. 네. 유메시스 그때는 이거보다 양이 조금 더 많고 공간이 더 크게 그쵸. 근데 분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양이 조금 많아지고 볼 게 조금 많았던 전시였고 그거를 압축해서 가져온 게 이번 전시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작가만의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정수영의 스타일인 거죠. TP하러 오고 1시간 딱 하고 가고 이게 정수영. 근데 사실 부럽기도 해요. 뭔가 이렇게 사실 그림을 적게 걸었다고 대충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땐 뭐 했고 사실 정수영의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말하려고 한 거 딱 말하고 딱 끝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약간 다른 부가적인 약간 좀 이상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작가인 것 같고 DP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그러신 작가인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이젠 저는 그게 아니니까 저는 막 숨겨진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이건 쌤이랑도 얘기했었던 건데 이게 절대 욕심으로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욕심이 아니라 그냥 이게 욕심인가? 욕심이야 욕심. 욕심인 것 같아. 욕심 부려야지. 아니야. 여튼
약간 조금 숨기고 싶은 뭐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꺼내는 스타일인 거고, 뭐 성준이 형, 아니, 홍성준 작가의 작업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어땠어요? 어땠냐고요? 성준이 형 작업은 제가 이번 전시까지 총 한 4-5번 본 것 같아요. 성준이 형 전시를. 성준이 형도 약간 재료에 대해서 그리고 물성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전시인 학고제 전시를 보면은 그거를 조금 많이 편집할까? 잠깐만. 여튼 물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전에는 뭔가 재료적인 탐구 이런 게 조금 주였다면은 이제 내용적이나 뭐 표현적이나 이게 다 물성 재료와 내용과 맞아떨어진 전시가 학구제 전시이지 않았나. 근데 그거를 근데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냥 여기 자리 있는 사람들 것만 얘기하고. 아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래서 성준이 형 전시도 DP도 잘 하신 것 같고 다양한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번 전시는 좋았습니다. 네, 좋았고요. 네, 좋았어요. 경수 작가님 혹시 어떠셨는지, 아니면 뭐 다른 작가님 여기 노식 작가님 얘기해도 되고, 혹시 전시에 대해서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일단 저는 그 임노식 작가랑 2016년에 OCR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임노식 작가 1층하고 제가 2층 했는데, 그때 저도 막 작가로서 막 그렇게 막 데뷔할 때고 막 그 내 기량이나 막 재능 같은 게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보다 하면서 막 속상해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좀 큰 전시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뻤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사실 그 전우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둘 다 아무것도 모를 때 같이 그렇게 전시를 하고, 그때 아티스트 토크도 처음 해보니까 어떤 말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분은 그냥 계속 모르겠다라고만 답변을 하고, 저도 근데 끝나고 나서 그냥 모르겠다라고 할걸.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는 막 그런 순간들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노식 작가랑 같이 전시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좀 되게 기분이 좋은 일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리서치라고 해서 과거 작업부터 쫙 보여주는 기회가 사실 그 미메시스 뮤지엄 전시에서 있긴 했었지만, 근데 그 전시 기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기획은 전혀 다른데, 거기가 파주에 있기도 하고 공간이 크기 때문에 저한테 좀 더 많은 작업들로 채워주기 원해서, 저도 그러면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젊은 작가가 신작 말고 구작을 보여줄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참에라도 좀 작업들 한번 쭉 해서 설치를 해서 나 스스로도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많이 전시를 하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장난으로 이제 뭐 회고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명확하게 리서치라는 컨셉으로 해서 진화와 작업이 어떤 출발을 해서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획이다 보니까 저한테 좀 상징적인 작업들 그리고 맥락에 맞는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저는 전시할 때 그 공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가 될지, 나한테 할당받은 공간에서 내 작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거기에 최대한 맞추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지만 그 클라이막스에 들어갈 작업에 맞춰서 그 흐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일단 펜드로잉 시리즈인 산책자 노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의 전반적인 작업들의 콘텐츠가 다 응축되어 있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전시를 할 때 빠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중요한 작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책자 노트 펜드로잉들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끝점 나한테 어떤 공간이 받았을까 했는데 입구 쪽에 있는 벽을 줬고,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스펙타클함이 있어야지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입구 왼편에 있는 벽에 큰 그림을 걸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들어갈 그림은 앞에 들어갈 산책자 노트와 큰 그림을 엮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세기말 드로잉 시리즈를 가지고 오고, 이제 그 클라이막스가 될 벽은 가로 폭이 좁고 높이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올해 뉴욕 개인전에서 그 했던 T4텟 그림을 걸었죠. 근데 제가 계산 밖에 있었던 거는 그 임노식 작가 벽이 이렇게 크게 이미지가 가득 찰 줄 몰랐어요. 사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T4텟 자리에 큰 그림을 걸지 않고 그냥 작은 그림을 걸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살짝 아쉽고, 그래서 그냥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1시간 딱 설치하고 가야겠다 하고 딱 왔었는데, 막 그 임노식 작가가 바닥에서 자고 있고 홍성준 작가가 막 짐을 엄청 막 깔고 있길래,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걸까? 그 노식 작가한테 시작부터 끝까지 한 4번 정도 왜 이렇게까지 가지고 와서 하는 거냐, 약간 그런 질문을 남기고 떠났죠. 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그 흐름이랑 작업들 포인트를 잘 갖춘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데, 아쉬운 거는 저 T4템 말고 좀 이렇게 전시가 구성이 될 줄 알았으면 좀 작은 그림을 걸었으면 좀 더 효과적이고 뷰가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연구의 방식들을 또 자기가 말씀해 주신 대로 정리하는 방식들이 확실히 다른 것 같고, 그러한 면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제 노식 작가님이랑 성준 작가님이 같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수가 좀 많은 편에 속하고, 작품의 수가, 그리고 뭐 예승 작가님하고 중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수 작가님마저 많이 걸었다면 아마 이 전시는 진짜 좀 숨을 쉬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오히려 그게 아까 노식 작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너무 욕심부린 전시들처럼 너무 이게 밸런스가 좀 틀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뭐 전시 기획적인 면이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뭐 작가 어떤 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작가 개개인의 연구 방식을 스스로 정리한 스타일들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저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예요. 저 역시도 이 작업을 보면서 되게 많은 부분을 배우고 보게 됐거든요. 이제까지 보기 힘들었던 작가님들하고 다 관계들이 있었지만,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마치 내 옆 사람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잘 몰랐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됐었어요. 작가님들의 협조로 인해서, 이 기획을 또 해석해 주시는 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 혹은 미술 혹은 작업, 뭐 어떠한 말도 다 어울릴 것 같은데, 그것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작가님들 입장에서 동료 작가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혹은 다른 관객분들이 나에 대해서 많은 피드백을 또 해주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진짜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을 것 같고, 혹은 작가를 안다는 건 이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이 있으신지. 일단 저가 느끼는 건 제가 알고 누가 저를 알고 모르고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거는 막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이 다 안다고 생각했어. 저 사람은 여기서 끝일 거야. 여기서 이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혼자 막 생각을 하잖아요. 모든 작가들이 막 그렇게 추측하고 그럴 거예요. 이 작가는 이 다음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추측을 하는데, 근데 다음 전시회 봐서 갔는데 뭔가 말도 안 되는 막 어마어마한 작업이 또 나왔어.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조금 뭐 배워가는 과정이고, 저는 뭔가 쉽게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무시하고 절대 뭐 그런 거는 절대 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냐면 약간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이 작가와 공감하는 방식이라는 것에 있어서 관람객의 입장에서 이제 이 사람을 사실은 다 알지 못하면서, 그리고 절대 다 알 수 없으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정말 많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지는 않잖아요.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거를 좀 반억지스럽게 좀, 혹은 강제적으로 좀 보여준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전시의 형태 안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이게 한 명의 작가를 아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이었거든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좀 굉장히 표면적인 판단이나 어떤, 혹은 작가로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고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아니면 혹시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알게 한다 모르게 한다 이것보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게 미술이라는 것이나 그것이 이제 나오는 작업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 안에서 이를테면은 뭐 임노식 작가님 이런 거 그리니까 이러한 사람이겠지라고 생각을 저도 모르게 했던 부분들이 많이 반성이 되는, 혹은 그걸 좀 이렇게 딱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로서 그게 혹시 작업을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그러면 어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술이라는 것을 뭔가 알고 있다 아니면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오히려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시면. 그 미술을, 왜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일반 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너는 뭐를 알길래 이제 미술을 하는 거고, 혹은 미술은 항상 뭐 어렵다 쉽다 이러한 문제들로 되게 잣대가 매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반영이겠죠. 뭐 어떤 그걸 상징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 건데 저는. 일단은 그게 어렵다 쉽다는 어떤 쪽의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고, 근데 미술은 기본적으로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언어가 다른 거기 때문에, 미술 언어, 그 조형적인 언어들이 있고 그 과거부터 있었던 언어들도 그 이해를 해야지 현대적인 언어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외국어 배울 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어 배우는 것보다 유럽 쪽 언어 배우는 게 더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거고, 그렇지만 그 단순히 내가 감상하고 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본다라는 기준을 정했을 때는 쉽다고 볼 수 있죠. 그게 그 미술적 가치를 떠나서 나한테 가치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만약 일반 관람객이 뭔가 하나의 작품을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만약에 배경 지식이 1에서 5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1에서 5만 보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작가 대 작가의 관람객으로 가요. 제가 관람객으로 가면은 뭔가 제가
만약에 1부터 10까지 저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서문 보고 느끼고 그것도 1에서 10 안에서 가지고 노는 것 같고 그 이외 것들은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것 같고 그냥 그런 식으로 보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저는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질문을 쉽게 바꿔서 작가님 두 분에게 똑같이 여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술을 좀 접하고 보면 좋겠다. 조금 더 친절한 방식으로 만약에 작가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관객들한테는 훨씬 더 공감이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접근할 때, 그러니까 뭐 이게 가치가 있다더라, 아니면 이게 미술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더라, 그런 기준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봤을 때 재밌고 좋은 그림부터 접근하면 이런 그림이 또 있다, 비슷한 게 있다. 그래서 조금씩 확장해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막 그런 미술사적으로 의미 있거나 그런 작업들이 좋지는 않았죠. 막 굳이 왜 저렇게, 아예 일단 보이는 게 되게 별론데 저거를 의미 있다고 하면 그게 단가? 약간 이런 반문 같은 것들도 항상 있었고 반감 같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막 단순한 그냥 스트리트 아트 같은 것들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시각적으로 재밌고 이게 좋은 미술이지, 막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막 단순한 삶을 가지고 와서 이게 어떤 의미다, 그런 거는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점점 그렇게 다양한, 그게 그 언어를 습득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런 단순한 사물의 의미가 발생하게 되는 것도 그 기존 어법과 다른 새로운 어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체계가 이 미술 언어가 아닌 그냥 다른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 의미라는 거는 그 충돌이랑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갑자기 막 뚝 떨어져서 이게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너한테도 의미가 있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좋아하는 것들, 내가 봤을 때 좋은 게 좋은 거고, 재밌는 것들을 하다가 조금씩 흥미가 생기면 저 작업이 어떤 작업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고 나왔다더라, 그러면 처음에는 흥미가 없다가 내가 좋아하는 작업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계속 관심 있어서 보다 보면 그러면서 그 조금씩 매력을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러다 재미없으면 그냥 원래 보던 것만 봐도 되는 거고, 그냥 막 그렇게 그 의무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 이게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사고 없이 그냥 본인이 즐겁고 좋은 것을 찾아서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작가들과 뭐 큐레이터 등 그 관계자들은 사실 이게 직업인 거잖아요. 직업인 사람이랑 그게 취미 활동이고 감상하는 사람이랑은 당연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취향 차이. 뭐 저도 그렇고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 뭐 장르가 있잖아요. 그 TV라고 하기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이 뭔지부터 찾고 그다음에 그 작가들 찾아서 보고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뭔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그 그림을 하나하나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건 뭐 다 정수 작가가 다 말한 거고. 네, 그렇게 하면. 근데 해석하지 않는다가 되게 어렵잖아요, 작가님.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룰이라는 것, 그러니까 작가님이 왜 얘기해 주신 그 시스템이나 체계 안에서 그러한 분위기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잖아요. 마음으로 감상하고 이게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라라고 하고 하는데 여전히 미술을 해설해 주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뭐 그 큐레이터는 그래도 좀 작가 쪽에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무슨 되게 교양서처럼 미술 해설서를 낸다던가 그림을 이렇게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어떤 그런 모임들도 막 소 모임들 같은 것들도 사실은 있고 이런데 저는 저 역시도 이게 제가 궁금해서 사실 여쭙는 거긴 해요. 이게 도대체 미술을 아는 방식들이 다 이렇게 다른데 그리고 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미술의 형태도 다 다르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약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굳이 친절하지 않아도 되는 쪽에 항상 있으셨던 작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번 전시에 참여하신 분들이. 왜냐하면은 좀 전문적인 미술씬에 계시기 때문에 일반 관객들을 굳이 상대하게 될 기회들이 많지 않으신 작가분들이란 말이죠. 다만 그분들과 함께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획이 굉장히 좀 조금 더 뭐 쉽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친절한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고자 사실은 이렇게 설명해 주실 필요도 굳이 없으셔도 되는 분들과 같이 전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관람객들이라는 존재가 되게 갑자기 좀 많이 부각이 되는 형태가 돼버렸는데 이번 전시가 왜냐하면 굉장히 관람객들을 정말 위한 전시의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고 가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그냥 작가님들하고 이런 좀 질문을 공유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어가지고 뭔가 다시 처음으로 질문 돌아가는 것 같은데 관람객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보여줘야 하고 어떻게 편안하게 봐야 하나 보여줘야 하나 이게 작가가 사실은 굳이 할 고민은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다만 언제나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작가를 너무 알고 싶어하는 이를테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너무 큰 크레바스를 중간에 두고 있으니까 아니 뭐 하나 가전제품 사용하도록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읽잖아요. 왜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보려면은 이 사람 뭐 사용 설명서처럼 뭐 이 사람을 조금 공부하고 보면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거고 그거 하기 싫으면은 그냥 보고 느끼고 나가면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이 팁이라고 하기는 좀 근데 그 개인전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작가의 그 의도들이 있잖아요. 그 전시를 구성할 때까지 내가 갖고 있던 고민들과 그런 고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이야기가 됐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보통 개인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관객들의 반응이 더 궁금하긴 한데 기획 전시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을 기획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일단 기획자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드백도 사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가 별로 없고 뭐 이번 전시의 경우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잡지에서 봤는데 모 작가예요.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뭐 이건 딴 얘기일 수도 있어. 그냥 편안하게 편집하면 되니까. 하나는 버티기래요. 버티고 또 하나는 까먹고 또 하나는 수식이래요. 그 수식이가 만약 내 작업을 모른다. 그러면 계속 수시는 거야. 계속 설득을 해야 된대. 그게 작가의 역할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의문이 들어요. 너무 강제적이지 않나. 약간 순간 그런 옛날 생각이네. 옛날 사람이기도 한데 거의 그거잖아. 그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너무 없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10번인가 100번인가? 10번? 요즘 10번은 아무것도 아니지. 또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항상 큐레이터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마치 예전에는 진짜로 그 고민이 그리고 좀 효과가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뭐 SNS 같은 것들도 없었고 이게 나 자신을 적당히 어필해도 어차피 더 이상 어필할 시스템도 받쳐주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는 시스템이
또 그거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도 그래서 지금 영상도 사실은 찍고 있는 상황인 건데 결국은 이 창구들이 생겨버리니까 결국은 저는 관람이나 공감의 방식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일방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양방향성으로 가든지 혹은 뭐 그것도 이제 선택권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능을 혹은 역할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술이 이제 더 이상 그게 우리가 혹은 이쪽 사이드에서 예술 사이드에서 그대로 내려주는 방식대로 그들이 수용하는 방식들이 전혀 아니게 되고 그들이 수용을 그래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들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은 그럼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예술이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할 것인가 혹은 이전에는 어떤 역할을 해왔나가 아니라 지금은 그러면 혹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렇다면 그게 작가에 대한 사회적인 역할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 지점이 궁금하고. 네. 근데 이거는 아까 참고로 그 지역사회와 관련된 우리가 전시를 좀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좀 그렇게 그것과 굳이 관련시켜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제 질문의 의도가 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미술이 사회적에 어떻게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 뭔가 제가 2018년도에 어떤 프로젝트를 했어요. 왜냐면 그게 지금은 없어졌는데 청년예술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청년예술단이 살짝 뽑는 기준이 약간 그 기여도, 사회의 어떤 기여도가 약간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기획자와 작가들이 모여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죠. 이제 주제도 그럴 거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주제는 장래였어요. 장래. 고인이 되신 분, 그리고 의뢰인은 그러니까 의뢰인 주변에 고인이 되신 분,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작업으로 어떻게 보여주고 뭐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뭐 어떤 작업은 뭐 냄새, 뭐 고인이 된 할아버지를 이제 냄새 가지고 뭔가 표현을 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각자 다 다른 작가들이 다른 작업을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저는 또 그림이다 보니까 정말 한계가 있는 거죠. 뭔가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의뢰를 받았긴 받았는데 뭘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정말 헤맸어요. 끝까지 헤맸어요. 계속 드로잉만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게 저는 그냥 이 사람을 치유 목적으로 밝은 그림과 꽃 그리고 추억에 담겼던 뭐 장소들을 그리면서 마무리를 졌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느낀 게 그냥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회적 기여 어떻게 기여를 하나 뭐 벽화 이런 거 말고 약간 정말 작품으로서 근데 이게 뭔가 또 작가들의 이제 좀 괴리감이 생기는 게 내 작업이랑 또 멀어지는 거야. 사회적 기여를 하려면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괴리감이. 그래서 약간 내 작업 같지가 않고 이 작업은 그게 조금 커서 이게 가능한 건가? 가능하면 어떻게 가능한 건가? 이거는 뭐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인 것 같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질문 앞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그 이전 세대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니 기득권이라니 지금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막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트렌드라는 게 들어오는 게 시차가 좀 있었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서구권이 그 미술의 담론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돌아와서 그거를 배우고 그런 시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 SNS라던가 그런 걸 통해서 그 젊은 작가들이 해외 트렌드라던가 담론 같은 걸 더 빨리 흡수를 하죠. 뭐 작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트렌드에 대한 시차 자체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그런 담론의 중심이 되는 게 이제 더 이상 서구권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몇 년 후에는 그게 아시아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시차적인 부분들은 점점 더 해소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동시대에 같이 있는 작가들은 작업에 대해서 본인들의 고민과 색깔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사실 그 미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다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은 그 배웠었던 것들이 이제 작품과 사회적인 역할 그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작가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왔는데, 현실 사회와 작가들이 있는 세상 그 미술 사회 자체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일반 사람들이 전시를 보지도 않는데 작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무슨 소용일까? 그리고 그 대상 자체가 어떤 대상 자체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 대중을 위한 건가, 미술을 향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건가.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언어 자체가 현실적인 굉장히 모호한 외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고 작가가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사회적인 이야기가 빠질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게 반영이 되겠죠, 대부분. 그게 무의식적이라도 특히나 그 이야기가 담긴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미지 속에서 결국에는 그런 사회적인 요소들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되게 불안한 시기에 저보다 나이 많은 작가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막연하게 내가 저 정도가 되면 이런 불안함이 없을 거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더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더 커졌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활동을 더 할수록 누군가는 저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런 사회적인 부분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내가 그 나이 때 좀 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좀 안정감이나 안심을 줄 수 있는 좀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건 사실 이상적인 거고, 물론 그 집이 그렇게 서포팅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저는 당연히 작업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여유로운 상황에서 내가 고민하지 못한 것들을 더 고민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저처럼 그렇게 서포팅 받기 힘들면서 내 작업을 계속하고 싶다, 그러면서도 굶어 죽기는 싫다, 그렇다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그 경제적인 부분을 모색하고 작업도 같이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버티는 것, 사실 뭐 버틴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버틴다 이 개념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 주변
여건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야죠. 계속 고민하면서 내가 작업을 하고 싶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싶은데 딱 보니까 작업만 해서는 그럴 수 없어.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작가님들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좋았고, 그리고 아마 이 컨텐츠를 보는 어떤 이미 이 전시를 보신 관람객분들이나 혹은 아니면 앞으로의 작가님들의 전시를 보실 관람객분들이 아마 작가님들의 작업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면서 작가님들의 생각들을 뭔가 이해하면서 작업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